차례로 한번 가볼까요? 차례로 가보면 가볍게만 보고 갈게요. 크게 3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큰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생님이 주요 개념들 뽑아가지고 한번 봤잖아요. 미적분 1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이 과목에서 함수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함수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극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연속인데 이게 뭐 개념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고 이렇진 않습니다. 공식도 외울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함수를 해석할 때 요놈들이 적용되는 거니까 정확한 정의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볼게요. 짠! 큰 단원 두 번째가 미분 단원입니다. 그동안 뭐 얼핏얼핏 들어왔을 텐데 드디어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미분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원 극한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극한 개념을 제대로 정의를 해 놓으면 뭐 미분도 여기서부터는 공식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방정식도 풀어보고 여기 뒤쪽에 있어요. 방정식도 풀어보고 부등식도 풀어보고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됩니다.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짠!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미분 나왔으니까 적분, 이거 한 쌍입니다. 적분은 간단히 말하면 미분 방식을 거꾸로 돌리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큰 단원, 첫 번째 단원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 요 개념 정확히 익히고 가는 걸로 목표를 잡아볼게요. 오늘 끝나고 빌더 페이퍼 있습니다. 14문제고 아주 쉬운 거 오늘 배운 내용이야. 알았지? 그럼 봅시다. 주요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먼저 자, 제목은 함수의 극한이니까 대상은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보든 식으로 써놓고 보든 어쨌든 함수가 대상이에요. 읽어볼게요. 화살표도 보이고 막 그런데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먼저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볼 녀석은 x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보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x를 먼저 쳐다봐요. 자,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정의역부터 보죠. x의 범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요거부터 보고 그때 맞춰가지고 x 넣어가지고 y값 찍어가지고 점을 찍잖아, 그지? 그 기초로 돌아간다 그러면 보는 순서가 극한도 x부터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여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밑줄 칠게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기호로 이제 표현해 볼 건데 자,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여기 위에다가 x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x축은 실수값들이 대응이 된 이제 실수축인데 a가 어떤 숫자라고 하고 요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 1번 달았듯이 x가 a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a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수직선 상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어쨌든 x라는 값이 a에 자꾸 가깝게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지금 함수를 해석하긴 할 거지만 먼저 x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고요. 자, 나중에 오해를 좀 많이 하니까 요거는 꼭 메모해 둡시다. a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 놓고요. 요게 x를 쳐다볼 때 조금 전에 수직선 그렸던 것처럼 x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위치야. 그런데 한없이 가깝게 간다 그랬으니까 거기가 딱 도착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x의 목적지입니다.
도착, 목적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따가 그래프상에서 잘못 해석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X는 A로 되는 건 아니지만 A한테 자꾸 가깝게 가요. A가 인기가 많은가 봐. 그래서 그때의 뒤쪽 동그라미 칠게요. fx의 값을 쳐다보자. 드디어 함수값, 그래프에서의 y값을 얘기합니다. x를 먼저 쳐다보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달아놓을게요. 드디어 어디로 가깝게 간다라는 걸 파악을 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 y값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얘가 뭔가 계속 가깝게 가려면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마다 y값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최종 극한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이 y값이, 강조합니다, y값을 보는 거예요.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여기서 L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기호를 리미트라는 걸 쓸 건데 그 한없이 가깝게 가는 값을 리미트의 L을 따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도 표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일정한 값이어야 돼요. 알겠죠? 일정한 값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 상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누가? X가 아니라 Y가, 함수값이 일정한 값에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면, 뒤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때 함수, 우리가 해석하려는 함수 fx는 수렴한다라고 해요.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 한없이 가까워지는 y값, 한없이 가까워지는 함수값 다 y값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x를 왔다 갔다 하는데 특정한 값으로 자꾸 달려가면 그때 그래프를 따라서 y값은 어디로 달려가냐? 만약에 일정한 값으로 쭉 달려가고 있으면 이 fx라는 그래프 함수는 x는 a에서 극한값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 잘 봐봐. x는 a에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x가 a가 된 건 아니지만 a로 자꾸 달려갈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y가 자꾸 달려가고 있으면 x는 a에서 l이라는 극한값을 또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최종적으로 y값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3차함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f에서 뭐부터 해석한다 그랬어요? x값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여기 a값이 있는데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로 한없이 가깝게 달려간다가 아까 실수축 x축에서 해석했던 게 오른쪽에서 가는 방법 하나, 왼쪽에서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달려가 보자. 그러면 이따가 할 얘기지만 오른쪽에서 달려갈 때와 왼쪽에서 달려갈 때를 또 분리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볼게요. 오른쪽에서 달려가면 A가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달려가면 여기 있다가 Y값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점점 Y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F에 X는 A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L로 정해져 있다면, 여기 L로 정해져 있다면 L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함수값 점점 내려가다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극한값을 해석할 때는 선생님처럼 그래프 위에다가 화살표를 쭉 그리면서 이게 어디로 가깝게 가는구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본다고요? Y를 본다고요? 이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 놈을 쳐다봐야겠죠. 그래서 L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지는구나. 왼쪽에서도 가볼게요. 이제 A 목적지 여기를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함수값이 Y값이 여기 있다가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쭉 올라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Y값이 L을 향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그때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y값도 l로 가깝게 가죠. 특정한 값 l로 가깝게 가니까 fx는 x는 a에서 극한값 l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설명이 열심히 길었지만 결국은 x를 달려갈 때 y는 어디로 가는데 이 얘기야. 괜찮니? 요거 이해되니? 예린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다라는 겁니다. 짜잔. 멋있죠? 일단 여기는 리미트, 극한을 보낼 거야. x를 한없이 가깝게 보낼 거야 라는 의미로 리미트의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아까 순서대로 x를 요렇게 보내는 걸 먼저 봅니다.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갈 거야. 자, 아까 뒤에서 할 얘기라고 했죠.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왼쪽에서 가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데?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연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학기에 뭐 있었어요? 시그마 기억나니? 시그마도 아래쪽에 K 시작점, 위쪽에 K 끝점, 그리고 옆에다가 뭔가를 쓰죠. 그게 곱하기 연산이 아니라 대상을 썼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극한을 보낼 함수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fx라는 그래프를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그때의 y값이 어떻게 가깝게 가는지를 보세요 라는 의미야. 근데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 해석해 왔듯이 y가 어디로 가깝게 가요? l로 가깝게 가고 있으니까 그 극한은 l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x를 a로 fx 대상으로 보내는데 l로 가깝게 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l로 가깝게 가면 는 l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지? 그리고 방금 해석 순서대로 x를 가깝게 가면 함수값 y는 어디로 가깝게 간다를 분리해서 뒤쪽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x를 a로 한없이 화살표로 가깝게 간다라고 표현하면 이때 함수값 fx도 l로 가깝게 간다는 표현으로 화살표야. 그런데 리미트 기호를 쓰면 정확히 극한 값이 얼만데 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내려가 볼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체크할게요. 밑에 화살표 보면은 동그라미 1번 x는 화살표 a는 x를 a에 가깝게 가져간다는 얘기지 x는 a로 취할 거야는 아닙니다. 달라요. 가깝게 가는 거야. 달라. 한 번 더 설명.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야. x가 2로 가깝게 간다라는 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2로 도착지로 목적지로 왼쪽에서 2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되겠냐? 2.1, 2.01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어때? 2가 되는 건 아니지만 2보다는 조금 큰 데서 2로 간다. 요런 느낌으로. 그럼 왼쪽에서 가는 거는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9 또 어떤 게 있겠어요? 1.99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2로 가깝게 가는 거지만 2는 되지 않아. 알겠죠? 이따가 우극한 좌극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뭐 그래프로 봅시다. 요거를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많이 보게 될 텐데 fx를 정의를 뿅 해놨는데 분수함수예요. 자, 우리 분수함수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볼 게 뭐라 그랬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이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x-1이 0이 되면 안 돼. 여기서부터 제약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1은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맞지? 1은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1은 피하고 x는 1은 피하고 1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냥 그대로 쓸게요. 분자가 x 더하기 1, x 빼기 1 합차로 인수분해가 됐고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피해야 되지만 지금 분모가 0이 아니죠. x 빼기 1이 1은 피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네. 그러면 남은 게 x 플러스 1이 되겠네. 하지만 여기 옆에다가 적어놔야겠죠. 우린 누구는 피해야 돼요? 1은 피해야 되죠.
x는 1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1만 피하면 되는 거야. 1만 피하고 나면 얘는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기울기 1자리에 y절편이 1인 1차 함수야.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나요?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1자리는 그리는 건데 1,2가 왜 빵꾸가 났겠어요? 아까 분모가 0되는 x값을 뺐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을 그냥 다 그리면 안 되고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1,2는 빵꾸를 내면 됩니다. 괜찮죠? 자, 요런 상태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1로의 극한, 여기서도 이제 한번 우리 연습서 한번 적어봅시다. 리미트는 얘기 나온 김에 리미트라는 기호는 쌤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인터넷 강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표기 방법이 있거든. 근데 쌤은 가급적이면 교과서 이 문제집에 나오는 방법으로 그대로 이제 정확히 쓰려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게 눈에 잘 띄니까, 알겠지? 헷갈리지 않게만 쓰세요. 그래서 지금 x를 1로 가깝게 보내볼게요. 누구를? fx를, 주어진 식의 f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프 그려놓고 1로 가깝게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왼쪽에서 가는 걸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제 바로 표현해 볼게요.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면 이렇게가 y값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 가면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 y값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둘 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 y값이. 유준아, y값은 어디로 가고 있니? 화살표가 어디 y값을 가리키고 있니? 얼마야?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요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 있네, 그지? 2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1,2는 빵꾸를 내놨거든? 여기는 사실 값을 정의를 못해. 선생님 그러면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됩니다. 극한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없이 특정한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고만 있으면 돼. 그때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주어진 함수 값이, y값이 1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상관없다. 리미트,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값의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주의로 내려가 보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달려가고 있기만 하면 돼. 그 값에 도착하지 않아도 돼요. 달려가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상수함수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y값이 일정한 상수라서 상수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fx는 c라고 하면 이거 x축과 평행하게 c에서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사실 a를 표현했지만 얘는 a든 뭐 0이든 100이든 어디든 극한을 따져봐도 항상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값들이 일정하게 c를 찍으면서 그냥 함수값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함수값은 여기를 보고 쭉쭉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c라는 y값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c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극한값을 해결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단순한 뭐 함수들은 당연히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또는 식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조금 복잡한 녀석들은 그래프 그리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식으로 다 해결할 거야. 짠! 그래서 요거 상수 함수라 하면 최종적인 표현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x가 있어 없어? x가 없어. 그 말은 극한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x가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 있는 값이 곧 극한값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는
x값을 특정한 a라는 곳을 도착지, 목적지로 해서 막 가깝게 가봤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제목 보세요. x 화살표 요 기호 혹시 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지원아 본 적 있어? 없어? 숫자 8을 옆으로 평 눕혀놨잖아, 그지? 요거는 여러분 메비우스 띠 알아요? 메비우스 띠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희수야, 메비우스 띠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한번 꼬아서 붙이지. 그거 따라가면, 길을 따라가면 한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끝이 없죠? 여기를 형성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끝이 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한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그냥 적을게요. 앞에 거는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뒤에 건 뭐야? 이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양의 무한대, 뒤에 거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a라는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보냈던 거를 지금 또 표현해 볼게요. x축을 그려놓고 여기가 원점 0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은 실수축이니까 양 끝이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자꾸 커지는 거니까 요렇게 보내는 게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 요렇게 보내는 게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 오른쪽 끝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왼쪽 끝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쳐다본다? y값을 쳐다본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있다라면 y값이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읽어보고 넘어가자. 1번 함수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가 뭐겠니? 위에서 양의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연습 삼아 x를, 양의 무한대는 여기 무한대 표현 라고 하면 되고요. 그럴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오른쪽 그래프 잠깐만 보고 올게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비슷한 녀석이 있었죠? 우리 유리함수 해석할 때 유리함수 그래프가 요런 거 비슷하게 생겼죠? 점근선 얘기 오늘도 할 건데 가만히 보면 f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보내볼 겁니다. 이렇게 보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점점 y값이 L로 달려가는 거 보이니? 여기 y값이 있다가 여기 y값이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하지만 슉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 L이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한없이 가깝게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는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M도 보이니까 여기 해석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x값이 한없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 간단하게 아주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연습은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볼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유리함수 왼쪽 밑에 그래프 쳐다보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왼쪽 끝으로 자꾸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의 y값들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점점 이렇게 y값이 어디 가까워져요? m이라는 점근선 값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극한값 는 m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표현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리미트,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볼 건데 양의 무한대로 누굴 볼 건데 fx,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에서 L이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고 있어서 극한값은 L이야.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밑에는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는 m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극한값은 는 m이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사실은 버전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x를 특정한 값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을 때 극한값, 또는 오른쪽 끝 왼쪽 끝으로, 즉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둘 다 뭐가 존재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 봤어요. 맞죠? 특정한 값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만 열심히 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요것만 체크하고 가자. 맨 밑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무한대 기호는 하나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요거 나중에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메모할게요. 하나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커지고 있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엄청 큰 숫자 하나를 생각해도 그거보다 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특정한 값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fx는 x분의 1, y는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점근선 파악 한번 해보죠. 분모가 0이 되는 x는 0, x 점근선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x분의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 요게 x 점근선, y 점근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x는 0은 y축, y는 0은 x축.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x축, y축이 점근선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x에 적당한 값 넣어서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x분의 1은 표준형에서 분자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의 제1, 제3에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형태로 그렸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요렇게 점점 y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는 0이다,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표현하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를 따라서 요렇게 음수 쪽이지만 점점 x축에 또 가까워지니까 y값이 0인 곳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극한값이 0이야 라고 표현을 요렇게 합니다. 괜찮지? 자, 본 김에 이제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x분의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꾸고 있냐면 x를 자꾸 크게 바꾸고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x에다가 적당히 큰 값 10을 넣으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x에다가 100을 넣으면 100분의 1인 상태가 되겠죠? 1000을 넣으면 1000분의 1인 상태가 되겠죠? 엄청 큰 걸 넣어볼까? 10에 100승 한번 넣어볼까요? 100제곱? 이렇게 y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분자는 1로 고정됐지만 분모만 겁나게 커지고 있으면 이 값은 자꾸 어디로 가요? 0에 가깝게 가지.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네요. 이게 자꾸 커지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정확히 리미트라는 기호로 표현하면 극한값이 0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나중에는 식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x를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보내본대요. 적당한 값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0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음의 무한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10의 10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지만 아까 봤듯이 분자는 1로 고정해놓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자꾸 커지면 얘는 0으로 자꾸 가깝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0에 가깝게 가는 중이지. 그래서 얘도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두 개 했던 거는 특정한 a 값으로 가깝게 갈 때나 x를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렴하는 케이스만 봤어요. 이제는 발산한다를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은 배웠으니까 수렴의 여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대 부분. 자, 어떨 때 발산한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위에 거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는 a로 가깝게 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럴 때 fx가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수렴이 아닌데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지, 그지? 그럼 아까 봐봐. 수렴한다는 게 뭐였어?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간다였지. 그죠?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간다였어요. 그렇지 않대. 봅시다. 1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y값이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가버린대요. 적어놓자. y값이, fx값이 이렇게 된대요. 계속해서 커진대.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해석해볼게요. 짜잔.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A라는 목적지를 찍어놓고, 도착지를 찍어놓고 X를 그렇게 가깝게 가져가 봤거든. 오른쪽에서 가져가 보고 왼쪽에서 가져가 봤는데, 오른쪽에서 가져간 때랑 Y값이 이렇게 바뀌겠죠? 와, 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왼쪽에서 바꿨을 때랑, 와, 얘도 어떻게 뚫을 듯이 위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특정한 값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커지고 있죠. 어디로? 양수 쪽으로. 이걸 아까 X축에서 해석했지만 Y축으로 또 해석하면 Y가 양의 무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이라는 거 정의가 일정한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고정시켜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요. 알겠죠? 나중에 발산하는 상황은 잘 안 다룹니다. 지금은 수렴과 발산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되네. 표현 바로 넘어갈게요. 리미트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대상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는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요거는 아까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렴이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특정 숫자여야 해. 그러니까 얘는 발산입니다. 알겠죠? 발산. 알겠습니까? 발산. 요거도 하나 메모해 놓읍시다. 그래서 나중에 x를 a로 보낼 때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현되고요. x를 a로 보낼 때 또 다른 함수 gx도 발산, 이렇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x를 a로 보낼 때 fx와 x를 a로 보낼 때 gx는 같을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면 예린아,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는 표현일까? F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중이고 G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중이니까 얘네들의 모양이 똑같잖아. 그러면 극한은 같다. 예린아 어때? 아이, 틀려도 돼. 너의 느낌. 안 될 것 같다. 희수는 어때?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비교할 거야? 그치?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만 같다 다르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요거도 그래프 보고 바로 해석할게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보겠습니다. 짜잔!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x는 a로 가깝게 갔을 때 이제 조금 더 단순하게 갈게요. 오른쪽에서 가면 곤두박질 치고 왼쪽에서 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어디로? 엄청 작은 숫자 쪽으로. 하지만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요. 알겠지? 수렴은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야 되는 거고 발산은 그 외의 거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그지?
수렴하지 않는 거. 따라서 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a로 가깝게 보냈을 때 대상함수 fx는 y 값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요. 알겠죠? 한 번 더. 요거 숫자다 아니다. 아니다. 비교 불가.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설명에 나온 예제의 그래프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요거 이따가 한번 그리면서 볼 텐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발산하는 경우에 또 뭘 보겠어요? 이제 특정한 값 A로 가깝게 가져가지 말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보자. 그랬을 때 발산하는 경우도 있더라. 짠! 요거 그래프로 바로 볼게요. 첫 번째,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서 x값을 이제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봤어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어때요?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거니? 아니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디로? 양수 쪽으로.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x를 자꾸 작게 보내보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y값이 변하네요. 어때요?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짜잔, 첫 번째 이겁니다.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서연아, 발산. 는 무한대, 는 음의 무한대는 발산이에요. 알겠죠? 일정한 값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엎어놓은 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얘도 해석하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y값이 또 곤두박질 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익숙해졌나요? 리미트 쓰는 거랑 수렴이다 발산이다 요거 알겠지? 그래서 아래쪽에, 자 아직 그려보진 않았지만 y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짠, 그래프를 보고 그렸다 치고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요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요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호로.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 따라서 y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에 보충학습의 쌤이 아까 점근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 앞으로 유리함수 종종 다루게 될 건데 점근선이 어디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해놓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몇 개 풀어보자. 자, 13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이로 다 맡겼는데 손을 못 대는 이제 뒤에 예제 문제들이 있어서 아주 기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번이랑 4번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자, 3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차함수 그리면 되죠. 이제 x축 이렇게 그려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 인수로 꺼내면 0과 3에서 두 군데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0, 여기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는 0과 3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2분의 3이니까 1은 걔보다 조금 왼쪽에 이 정도로 1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함수의 1로의 극한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1의 함수값은 지원아 얼마니? 고민할 상황이니? 극한값 말고 함수값. 지금 이거 그렸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야? 여기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수값 찾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극한값 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합니다. 1로 가깝게 가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달려갈 때와 왼쪽에서 달려갈 때. 그래서 아까 어디서 해석했냐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달려갈 때랑 이렇게 달려갈 때를 해석하면 되죠. 둘 다 y값이 어디로 가고 있니?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그쵸? 사실 우리가 찾아놓은 함수값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둘 다 마이너스 2로 특정한 일정한 값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가져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4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죠. x가 없고 y는 9라고 하니까 여기를 9라고 하고 상수 함수 그려놓으면 되죠. 그쵸? 자, 그런데 x는 0으로 가깝게 가니까 0이 여기였네요. 또 해석하는 거야. 0으로 가는데 자, 목적지가 여기인데 되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서 가보고 왼쪽에서 가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건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얘는 어느 x값이든 상관없이 계속 9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0에서 달려가든 1에서 달려가든 3에서 달려가든 어때? 다 9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해석했듯이 대상 함수가 x랑 상관없는 상수 함수다. 이거는 그냥 그 숫자로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에 이거 물어볼까? 다율아, 1번은 극한값이 얼마겠니? 좋아.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 봐. 네, 그려볼게요. 대상 함수가 상수 함수 3이죠. 요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겠다는 거는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x가 무한대로 쭉 가는데 그때 뭘 본다고? y값을 본다고요. y값은 계속 얼마야? 그냥 3인 거지. 아무리 큰 x를 잡아도 함수값 y값은 3인 거야. 그러니까 3, 3, 3 이렇게 찍고 가고 있으니까 얘는 결과가 3인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나중에 해석을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해석할 함수는 오른쪽에 적을게. y는 x제곱분의 1입니다.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f에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전체 제곱분의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x제곱분의 1입니다. 어머, 원래 함수로 돌아왔네? 무슨 함수? 뭐? 이거 함수 정리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건데 기억나니? 우함수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모든 함수들이 이 관계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특징을 가지는 함수가 있으면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이 y축 대칭 시킬 거니까 양수 쪽만 그려놓으면 된다. 좀 간략해집니다.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을 그릴 건데 0보다 큰 쪽만 그려보자고요. 알겠죠? 첫 번째, 분수 함수니까요. 분모가 0 되는 건 정의를 못하죠. 그러니까 x는 0을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0 빼고 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외우실 겁니다. 먼저 0 빼고요.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제곱분의 1이니까 1이겠죠. 그죠? 여기 찍힐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자꾸 큰 값을 넣어볼게요. 이게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내용이랑 똑같은데 분모만 커지지. 분모만 커지면 이 함수 값은 자꾸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양수, 즉 0과 1 사이에 하나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넣으면 제곱하면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역수는 4예요. 어때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지. 그쵸?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0 쪽에 가까운 숫자를 넣을수록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모조리 연결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넣은다 하더라도 이거는 y축 대칭처럼 생길 거니까 한 방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좌우 대칭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뭘 해석하래?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래요. 이제 한 번에 해석할게요.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를 따라서 y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y값이 자꾸 어디로 가깝게 가요? x축으로, 즉 y는 0이라는 값에 가깝게 가죠. 맞지?
그래서 그 극한값은 0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계속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조금 전에 x제곱 분의 1은 해석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우리 1학년 때 거 총 집합해 봅시다. 방금 그려놨던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요, 뒤에 마이너스 7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죠. 7칸 내려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7칸 내려서 그린다. 그래서 바로 그려볼게요. 아까는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 지금 보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x제곱분의 1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점근선이었죠, 그죠? 0이 될 수는 없지만 0에 가깝게 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7칸 내려 그릴 거야. 와, 그러면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위에 거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게 7칸 내려와 져서 그리면 되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질문. 0이 여기거든요. 서연아, 얘 묻는 거. 0의 극한은? 0의 극한은 0입니까? 이렇게 되죠. x를 0에 가깝게 갈 때 그래프를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했으니까 어때요? 위로 자꾸 치솟고 있네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 양의 무한대. 그래서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엄밀히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수렴 아니고요, 발산이에요. 자, 두 번째, 요거도 괜찮겠니? 자, 요거를 설명만 잠깐 할게요. y는 조금 전에 했던 기본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나요?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할 수 있게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붙이고 싶어요. 아까 했던 대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프 열심히 안 그릴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까지 해석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하여 얘 봐봐. x제곱분의 1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위로 있던 게 밑으로 평 내려옵니다. 맞죠? 거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리래요. 그러면 0이라는 게 점근선이었으니까 1로 올라가서 1이라는 게 점근선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희수 0이 지금 여기 있거든. 0의 극한, 파란색 그래프야. 0의 극한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가고 있죠. 특정한 값으로 가니? 아니요, 자꾸 작아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음의 무한대. 그래서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산이에요. 이거를 값을 적었다고 해서 음의 무한대로 수렴해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3번, 4번이 이제 3번은 2차 함수고 4번이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 안 그려봤으니까 무리함수 해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서 먼저 루트 안은 0 이상이어야 실수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루트 r은 0 이상이야 라고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해석은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x는 4 이하야. 이게 정의역입니다. 맞죠?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넣으면 0이 되니까 4,0이 이 녀석의 시작하는 그래프를 시작하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4,0 찍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4 그렇다면 4,0은 여기겠죠. 해서 예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정의역의 방향을 먼저 보면 4 이하니까 4 이하는 이쪽이죠. 그죠? 이쪽 왼쪽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개형이 전부라 그랬어요. 무리함수는. 그런데 우리 지금 4 이하니까 이쪽 부분이니까 후보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맞죠? 이랬을 때 뭘 보라고 그랬냐면 루트 앞에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생략됐으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 말은 뭐야? 루트가 자꾸 커지면 얘도 y도 커진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왼쪽으로 그릴 건데 y는 커지게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왼쪽으로 그려지는 건 알았으니까 왼쪽에 누가 있어요? y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 한번 찾아봐도 괜찮겠다. x의 0라면 루트 4는 2니까 2가 이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무리함수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오랜만에 복습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면 이쪽으로 보낸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움직이면 그래프가 자꾸 위로 가지. 이게 갑자기 떨어지거나 상수함수처럼 일정해지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야. 위로 어떻게든 증가폭이 좁긴 좁지만 위로 자꾸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양의 무한대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어요. 발산이야. 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 쌤이 예전에는 여기 필수 예제들을 풀어드렸는데 해석들이 다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5번에 보면은 이제 낯선 부분이 별로 없죠? 무리함수도 했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정의 안 되는 함수도 했고요. 빵꾸 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발산하는 경우고요. 여기서도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절대값 기호가 있는 3번 확인 체크 6번에 3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유리함수 그려서 해석하면 되고 5번과 6번은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 아까 그려봤으니까 그걸 적당히 평행이동 해보면 됩니다. 3번 볼게요. 짠! 일단 정의할 수 없는 곳이 있죠. 누구야? x 빼기가 0이 되는 x는 2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점근선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기호부터 없애고 해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를 가정해 볼게요. 와, 2보다 크면 우리는 뭘 해석하는 게 됐냐? 함수가 y는 x가 2보다 크면 x 빼기가 0보다 클 거니까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유리함수로 그려주면 되고요. x가 2보다 작으면 x 빼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분모는 그대로 주고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극한은 아직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3번 위쪽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서 첫 번째 x는 2보다 크다 이니까 2에다가 점근선이라고 했죠. 2에다가 이렇게 점근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2보다 큰 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때 유리함수는 y는 x-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x점근선은 2, y점근선은 1이에요. 1이라는 점근선도 그려놓죠. 이렇게 지금 요거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x가 2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양수니까 점근선으로 나누어진 네 부분 중에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2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를 그리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그립니다. 이제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그릴 거예요. 누구를? 이 녀석을. 그럼 얘는 x점근선이 y점근선 1 동일해요. 그런데 분자가 음수니까 4개 잘린 곳 중에 2, 4에 그릴 거야. 근데 어떨 때 그린다고? x가 2보다 작은 쪽에 그린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요렇게만 그려놓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되겠니? 정확히는 x는 이 대칭으로 그려지는 건데 그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래요. 이제 한 번에 갑니다.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유빈아, 어디로 가깝게 가니? 여기 봐, 여기. 그렇지. y값 점근선이 1이라는 곳에 자꾸 가깝게 가니까 한없이 가깝게 가는 그 값이 극한값이더라.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프가 생소하니까 좀 그려봤지만 이제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잘 봐봐. x를 양의 무한대로, 즉 엄청나게 크게 키울 거거든. x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얘를 양의 무한대로 엄청 키운다는 얘기는 빼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에서 2스푼 떠내는 격이야.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냥 겁나게 큰 녀석이에요. 그러면 분모에 겁나게 큰 녀석이 있으면 이거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뒤에 거 더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1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나중에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알겠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 이제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언급만 하고 갈게요. 7번에 1번 아까 x제곱분의 1 그렸던 거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하면 됩니다. 그걸 그려놓고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2번은 방금 비슷하게 했죠? 마이너스 3은 점근선이고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생겼어. 그래프 그려보시고 3번은 2차 함수니까 넘어가고 4번 무리함수입니다. 아까 해석했었죠, 그죠? 루트하는 0 이상이다로부터 x의 범위를 찾고요. 루트합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y값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 체크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극한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얼른 하자.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19페이지까지. 아마 아까 다 해가지고 우극한 좌극한은 안 어려울 거예요. 봅시다.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우극한과 좌극한 오른쪽 왼쪽의 의미인데 요거 개념부터 잠깐만 따져볼게요. A라는 값이 있어. 이게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으면 가깝게 간다는 얘기가 A로 가깝게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인기 많은 사람한테 가깝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깝게 가는 의미잖아, 그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 아까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간다라는 게 수직선상에서 두 가지 버전밖에 없었어요. 그치? 오른쪽에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우극한이라는 거는 X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을 굳이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직선을 그려가지고요. A를 찍어가지고요. 목적지는 이미 A로 정해져 있는 상태야. 알겠죠?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거는 목적지 A로 가는데 내가 출발하는 곳이 A의 오른쪽인지 A의 왼쪽인지야. 즉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것을 X는 A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오른쪽 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X를 A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 표현은 A보다 조금 커요 라는 표현이야. 다시 이걸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메모할게요. 숫자를 적고 나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A라는 걸 기준으로 A보다 크냐 작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를 표현하는 거니까 해석을 A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거의 A 값이랑 같은데 A보다 조금 크다. 아까 2로의 극한에서 2의 우극한을 2.1, 2.01, 2.001 이렇게 표현했던 그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오른쪽으로 수직선으로 와서 A의 우극한은 X가 A 플러스로 가깝게 간다라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리미트 밑에다가도 이렇게 쓰는데 의미를요, 지금처럼 A에다가 최종 목적지를 박아놓고 거기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어디서 갈 거냐? 오른쪽에서 갈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정확히 해석을 안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A라는 녀석을 딱 찍어놓고 뭐 X는 A로 간다고 했으니까 A라는 녀석을 찍어놓고 스님 플러스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해석이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쌤이 극한 X는 A로 가깝게 간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A를 도착 지점, 목적지라고 했단 말이야. A를 목적지로 찍어 놓고 가는 거예요. A로 가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요 해석하면 내 그대로 보여줄 거야.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짠! 그거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가깝게 가면 A를 목적지로 정해놓고 오른쪽에서 가는구나. 누구를 대상으로? fx 함수를 대상으로. 그랬을 때 뭔가 특정한 y값으로 가깝게 가고 있으면 극한값은 여기서 표현했듯이 L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더 추가된 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추가된 겁니다. 다른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좌극한은 뭐겠어요? A를 목적지로 찍어놓고 왼쪽에서 목적지로 자꾸 달려가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3번 여기는 이제 밑줄칠게요.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값이 같아야 한대요. 뭐 다른 경우도 있나? 있나봐. 다른 경우도 있나봐. 다시 A라는 특정한 값을 찍어놓고 거기로 달려가는데 오른쪽으로 달려갈 때의 극한값과 왼쪽에서 달려갈 때의 극한값이 일단 각각은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같아야 우리는 비로소 최종적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같더라. 그래서 아까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뭐 이 그래프로 봐도 되겠네.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2라는 즉 우극한도 마이너스 2, 좌극한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x는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위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여기는 지금 1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버전이 다 들어있는 거야. 우극한, 좌극한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다룰 함수들은요, 지금 여기 예시 아래쪽 그래프 봐봐. 오른쪽 왼쪽이 끊겨있는 이런 그래프를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위에다가 메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돌려서 중요하니까 메모해주세요. 어떤 함수가 특정한 a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합니다. 우극한도 좌극한도 둘 다 존재해야 돼. 그래서 그 두 극한값이 같아야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조건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항상 두 번을 푼다라고 숫자 2를 생각합시다. 누구누구 좌극한도 풀어야 하고 우극한도 풀어야 하니까 푼다고 끝이 아니라 풀어서 나온 결과가 서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했던 거는 사실상 수렴하는 애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은 애들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짠! 자, 쌤이 극한값 몇 번 풀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2번 풀어요가 떠올라주면 좋겠어요. 대답은 안 해도.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1로 극한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극한 x를 1로 가깝게 갈 때 fx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1로 가깝게 간다는 극한은 우극한 좌극한 두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1의 우극한 표시 1 플러스 누구 fx 또 아래쪽에는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 fx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니? 목적지를 찍어 놓고 여기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극한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가 아니라 1로 달려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얘 표시해 놨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함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함수 값에 가까워지는 걸 보면 되는데 어디로 가까워지니? 서연아, 우극한은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니? 뭐 2에 가까워지죠. 다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하면 함수값 y값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2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좌극한 한번 봅시다. 좌극한은 1을 목적지로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겠죠. 오른쪽에 있던 거랑 사뭇 다른 그래프를 따라간단 말이야. 지원아 맞니? 얼마로 가깝게 가? 1. 그러면 밑에는 극한값이 좌극한 값이 1인 거야. 그러면 일단 우극한 좌극한이 각각 존재는 하죠. 예린아 보고 있니? 각각 존재하죠. 근데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결론이야. 유진아 괜찮니? 네. 각각은 존재해도 2번 푼다 해서 그치지 말고 2번 풀면 거기는 마지막에 비교가 있어야 돼요. 같은지 다른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fx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우극한 좌극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결론은 극한값을 파악하려면 어떤 함수의 우극한 좌극한 해석한다. 알겠죠? 자, 아래쪽에 잠깐 볼게요. 합성함수, 쌤이 우리 지난주까지 하던 마지막에 합성함수 얘기가 있었죠, 그죠? 이거는 나올 때마다 얘기할게요. 합성함수 나오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동그라미 그려서 하나하나씩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G 합성 F고요.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죠. 그래서 fx를 먼저 해석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x는 a 우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알겠죠? f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g를 해석하고. 그러면 아래쪽 상황을 먼저 볼게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그래프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1번 x를 a의 우극한으로 보내는데 t라는 게 누구냐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fx를 치환했대요. 그런데 치환해가지고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fx를 먼저 해석하는데 그 fx가 의 의미입니다. 여기가 fx가 b의 우극한이래. 이게 뭔 뜻이냐? 봐봐. f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여기가 x값 a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x를 어떻게 보내보고 있냐면 우극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극한을 보내면 a의 오른쪽에서 간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여기가 이제 b라는 함수 값으로 가는 건데 이 표현을 잘 봐. b의 함수 값의 높이, 위치는 여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래프상 a의 우극한을 보내보면 여기 있던 점, 여기 있던 점, 여기 있던 점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b라는 y값보다 위에서 오나요? 아래에서 오나요? 유준아, b라는 값보다 위에서 오나요? 아래에서 올라오나요? 화살표대로 해석하면
b 값이 여기 있어, 그지? 그 윗동네에서 내려오잖아. 그럼 얘는 b보다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b보다 위에서 오는데 크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b보다 위쪽에서 내려오는데 b에 가깝게 가는 거긴 하거든. 가깝게 가는 게 b가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b보다 조금 커요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갑자기 극한 구하다가 극한 값이 있으면 그냥 b 표현하면 되지 왜 플러스로 표현했어요? 라고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f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합성함수니까 g를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f부터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a의 우극한을 표현하자면 그래프를 보고 b로 가깝게 가는 건 맞아. 그래서 b를 쓰면 극한값은 b야. 즉 우극한은 b야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석해야 된다고요? g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합성함수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기본 개념 정리할 때 뭐라고 했어? 여기 있는 녀석은 f의 치역이면서 동시에 g의 정의 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 역할을 한단 말이야. 괜찮니?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중이야? 극한값을 해석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아까 우극한 저극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두 개니까. 그래서 b 끝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b보다 조금 크더라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g를 통해서 b 플러스 즉 b의 우극한이라는 게 다시 x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다음이 뭐냐? 우리는 그냥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g의 b 플러스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녀석, 요 녀석은 요로 뺄게요. 리미트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x를 b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gx를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gx 그래프를 그려주고 b의 우극한을 구해보면 되겠죠.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극한값 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합성함수기 때문에 x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 번 더 붙여준다 입니다. 극한값 그냥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이 a의 우극한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b보다 작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사실 얘가 f라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요 놈이 x는 a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한없이 이렇게 가깝게 간다면 그것이 b로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b라는 함수값보다 어때요? 아래쪽에서 b로 자꾸 가깝게 가는 거니까 b보다 조금 작아요 라는 표현이 합성함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뒤에서부터 f 그 다음 g를 해석을 하는데 a의 우극한을 해석하면 지금은 f만 해석했다 그러면 b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g를 해석하기 위해서 부호가 있다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b보다 작은 쪽, 낮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b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면 g, b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한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극한? 좌극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x를 b 좌극한으로 보낸 gx를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 나오면 또 할 거야. 세 번째, 이번에는 봐봐. x를 똑같이 a의 우극한으로 보내는데 t라는 fx가 그냥 b가 된대요. b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b가 된대.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런 거냐? 짠!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fx가 상수함수 b야. 그러면 여기가 x는 a의 값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요? 이렇게 가깝게 보내볼 거야. 그러면 그 값은 b라는 값으로 달려가는 건 맞는데 잘 봐봐. b라는 값으로 달려가는 건 맞는데 이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B로 가는 거 아니지. 아래에서 이렇게 B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B 플러스도 아니고 B 마이너스도 아니지. 이런 경우는 잘 봐봐. 계속 B 변동 없이 B를 찍어 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B인 거야. 괜찮죠? 자,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 또는 뒤에 배울 연속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다음에 건너갈 거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즉 x 극한을 한 번 더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있으면. 그런데 얘처럼 우극한, 얘처럼 좌극한, 얘처럼 그냥 B로 존재할 때가 있더라.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그려요 라고 했을 때 뒤에서부터 F, G를 해석을 하죠. 그러면 A의 우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F는 부호가 붙지 않아.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뭘 해석하게 되는 거야? G의 함수 값을 해석하게 되는 거야. 큰 차이가 있죠. 알겠죠? 네, 합성함수는 해석은 요 정도까지만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 풀 때 여기서부터 유형이 등장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해석하는 거. 알겠죠?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5문제니까 요렇게 5명 한번 해볼게요. 지원아, 1번 3의 우극한입니다. 3으로 달려가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봐봐. 그러면 3은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서 달려가면 이렇게 달려가겠지. Y값을 쳐다보자고 했어요. 어디에 가깝게 가니? 사실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에 Y값이 얼만데? 0이지. 그래서 3의 우극한은 0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준 2번 가보자. 4의 좌극한입니다. 4는 여기 있어요. 좌극한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네요. 얼마에 가깝게 가니? 3. 그래서 4의 좌극한은 3. 그 다음에 다율이 볼까? 1로 가깝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록이 안 돼 있지. 숫자 옆에 1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거는 1의 극한값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럼 1을 쳐다보면서 우극한 얼마? 좌극한 얼마? 그러면 극한값은 같으니까 1.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 두 번 풀어서 같아서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얘도 2의 극한이니까 유빈이가 할 거예요. 2의 극한이니까 두 번 보는 거지. 그치? 2에 쳐다봅시다. 2. 우극한 얼마? 2. 좌극한 얼마? 같으니까 극한값은 2. 이렇게 되겠죠. 승우. 마이너스 1의 극한입니다.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어. 우극한 얼마? 2. 여기에요.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 그렇다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확인하는 거였어. 예린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하나 정도만 하고 갑시다. 우리 가우스 기호 있으니까 9번에 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잘 봐. 일단 좀 마음이 편한 거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우극한 하나만 해석하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 다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위에는 가우스고 밑에는 x 플러스 1이면 우리 가우스 기호 어떻게 했어요? 정수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하나씩 다 찾아야 되거든. 그냥 그렇게 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하고요. 숫자로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봐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x를 만약에 함수 값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 똑같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딱 0이 되지. 그런데 우린 지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잠깐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우극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0.9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나중에 좀 애매하면 이렇게 숫자 정해서 밀어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간다면 x 플러스 1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은아. 요것 때문에 위에 힌트를 드린 거거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야. x 플러스 1이 0인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밀어 넣는다면 0보다 클까 작을까? 그렇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요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숫자를 어디다가? x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0.9 플러스 1은 일단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조금 큰 거야.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조금 큰 거야. 그러면 우리 극한을 보낼 때 분자에 있는 가우스를 볼게요.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위에서 본다면 x 플러스 1이 0보다 조금 큰 숫자로 가깝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리미트 기호 생략하고 0의 오른쪽에서 가깝게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얼마인데? 서연아, 이게 얼마니? 1 0 하나만 해. 0 0이죠. 왜냐하면 0 플러스를 0.1 정도로 생각하면 0.1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0이잖아요. 그죠? 얘는 가우스 기호가 씌워지는 순간 정확히 0인 거야. 그래서 이 리미트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얘는 분모는 0에 자꾸 가까워지는데 0보다는 조금 큰 숫자야. 그런데 분자는 정확히 가우스 때문에 0이야. 그럼 얘는 얼마겠니? 얼마겠니?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라니까? 0이야.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가우스 기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